멈추지 마요, 제발. 한밤, 무궁화호 객차 안. 커튼은 절반쯤 드리워졌고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실루엣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입김, 얇게 젖은 눈가, 그리고 미세하게 벌어진 입술. 팔걸이 위에서 시작된 그 손길은 이미 그녀의 허리를 지나 다리 안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창문 쪽으로 몸을 붙인 채 손끝 하나 뿌리치지 못한 채로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그 남자의 손이, 단단한 감각이 그녀가 잊고 살았던 감정을 꺼내고 있었죠. 기차가 너무 흔들려서 그녀의 속삭임은 핑계였고 그의 입술은 대답 대신 귀끝을 물었습니다. 객차는 적막했고 바깥은 어둠뿐. 좌석 아래 두 사람의 발끝이 겹쳐지고 숨소리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열차가 어딘가에 도착하더라도 이 밤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의 손길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깨우는 증명이었으니까요.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욕망 속을 미끄러지듯이. 서울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짊어진 채 플랫폼 위를 분주히 걸었고 그 틈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민식, 59. 지난달 퇴직한 후로 처음 타는 기차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여행 가방 하나, 머리카락엔 희끗한 은빛이 어른거렸고 회색 코트는 몇 해 전 사별한 아내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스친 것이었죠. 무궁화호 순천행 6시 22분. 그는 기차표를 꺼내 살짝 접은 뒤 상의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행동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도피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 딸은 멀리 미국에서 연락만 드문드문 해올 뿐. 민식은 요즘 들어 스스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자신이 숨 쉬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허어로웠죠.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올 때 그는 자리 배정된 칸을 확인하고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좌석은 창가, 6호차 비열. 마주 앉은 좌석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객차 안은 따뜻했고 어둠이 스며드는 저녁의 기운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식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창에 기댔습니다. 철길 밖으로 지나는 사람들, 기차의 진동, 익숙한 기름 냄새 모두가 그에게 살아있음을 조용히 일깨우고 있었죠. 기차가 출발하고 두 번째 정차역을 지난 즈음 그의 맞은편 좌석에 여인이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짙은 밤색 코트, 얇은 스카프, 정갈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여인의 손끝이 가볍게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선, 56. 약사. 오늘은 아무도 모르게 짧은 도망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짙은 공기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내일 아침엔 바다를 보고 싶었죠. 무계획, 무약속, 그리고 무심. 안녕하세요. 여긴 제 자리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민식은 자리에서 약간 몸을 움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앉았고 작은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기차는 부드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식은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창밖을 응시했고 미선은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더니 짧은 숨을 고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민식의 시선이 거울에 반사된 그녀의 목선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응시는 아니었지만 미선은 그 시선을 눈치채고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고 한편으론 무언가를 허락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었죠. 혼자 여행이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민식은 놀란 듯 살짝 고개를 돌렸고 이내 짧게 웃었습니다. 네, 그냥 어디라도 가고 싶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그냥. 오늘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민식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둠으로 가득했고 객차 안조명은 한층 낮아졌습니다. 좌석 아래엔 무릎 담요가 조심스레 깔렸고 기차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팔걸이 위에 그의 손이 놓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팔도 옆으로 내려오며 그 손에 스치듯 닿았습니다. 처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기차는 충청남부 어딘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식은 창밖으로 검은 산 능선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죠. 말은 적었지만
공기 속엔 이상한 열기와 미묘한 기대감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민식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한 지 꽤 됐는데 이상하죠. 이날만 되면 괜히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녀의 눈빛은 멀리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민식은 무심한 듯 그러나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념일에 일부러 기차를. 내 기차는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냥 흔들리고 있고 싶어서요. 그 말은 민식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도 같은 이유로 이 열차에 몸을 실었으니까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며 한순간 암흑이 스쳤고 두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식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자연스레 얹혀졌습니다. 미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고르고 가볍게 손가락을 그의 쪽으로 밀었습니다. 두 손이 겹쳐지고 객차는 다시 어두운 곡선을 돌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쪽이 신경 쓰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조용했습니다. 민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 순간 객차의 불빛이 잠시 깜빡였고 그녀는 슬며시 팔걸이에 기대어 그의 어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분명한 의도로 그 작은 기울임이 민식의 심장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객차는 어느새 충청과 전라의 경계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새까맸고 객실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의 숨소리 사이로 은은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식은 느슨하게 풀린다며 아래로 미선의 온기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여전히 조심스럽게 기대 있었고 서로의 채우는 팔꿈치 아래에서 교차하고 있었죠.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몸을 기대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민식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의 눈빛은 창밖 어둠에 젖어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말보다 먼저 다가왔고 그 순간 민식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민식의 손 사이에 얹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의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다 보러 간다는 핑계였는데요. 사실은 누군가의 품에 한 번만이라도 안겨보고 싶었어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오늘만은. 그 말에 민식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외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고 싶다는 아주 절박하고 순수한 감정의 언어였죠. 민식은 조용히 담요를 펴 그녀의 어깨 위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무릎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얇은 원단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 민식은 그 손을 덮었습니다. 말없이 묵직하게. 기차가 속도를 줄이며 한 정차역에 도착하자 몇몇 승객들이 내렸고 객차는 더 고요해졌습니다. 미선은 민식의 어깨에서 얼굴을 살짝 들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네요. 그 말은 무심한 듯 그러나 강렬했습니다. 민식은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처음 닿은 입술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했고 다음 입맞춤은 망설임 없이 깊었습니다. 열차는 어둠 속을 더 깊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곡선을 도는 순간 민식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에 스쳤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접촉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경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죠. 미선은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을 내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입술을 겹치던 그 순간 객차 문이 갑자기 찰칵하고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소지품 카트를 끌고 오던 여승무원이 그들을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지나쳤지만
민식과 미선은 동시에 긴장으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우리 너무 빠른 건 아닐까요? 미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엔 미묘한 혼란이 비쳤고 손끝이 슬며시 민식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따뜻해서. 민식도 손을 거두며 시선을 창밖에 두었습니다. 열차는 이제 전라북도 구간을 달리고 있었고 정차역까지는 20여 분 남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까만 잉크처럼 어둡고 그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잔상처럼 흘렀습니다. 미선은 손가락을 맞잡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낯선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그녀의 말은 고백이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민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계획한 거 아니었고.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객차는 여전히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전의 묘한 긴장감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때 미선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고 이내 화면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엎었습니다. 전 남편이에요. 아직도 이 시간쯤이면 연락해요, 습관처럼. 민식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이혼한 지 꽤 되셨다면서요. 그래서 더 싫어요. 남은 감정은 없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저 자신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어딘가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동시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식은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는 내일 생각해요. 오늘은 그냥 오늘만 살아요.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다시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다시 내 옆에 있어줘. 다가와요. 그 말은 다시 흐름을 되돌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더 깊이 서로를 향해 기울었습니다. 기차는 전라선의 한적한 구간을 지나며 한층 더 깊은 밤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객차의 조명은 더 낮아졌고 좌석마다 거의 사람의 움직임이 사라졌습니다. 민식은 창밖으로 드문드문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미선은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 두 사람의 어깨는 이미 여러 번 스쳤고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죠. 미선 씨. 민식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을 맞췄습니다. 익숙한 듯 부드러운 눈빛. 응답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담요가 조심스레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민식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고 그 손길은 팔을 타고 어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내가 여자라는 것만 기억하고 싶어요. 그 말은 민식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단단하게 그녀의 등을 감쌌죠. 그녀는 민식의 가슴에 고개를 묻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품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네요. 기차는 작은 정거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에는 코 고는 소리, 숨결, 그리고 감정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식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뺨을 그녀의 이마에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조용한 입맞춤, 아무런 말 없이. 그녀는 살짝 몸을 밀어냈고 두 눈을 맞췄습니다. 민식 씨, 우리 이렇게 된 거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 삶 전체를 후회할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밖에서는 기차가 철로를 따라 리듬을 타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이미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칠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인연처럼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곡선 구간을 지나며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더욱 어두워졌고 객차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식과 미선, 그들의 손끝은 여전히 맞닿아 있었지만 눈빛은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순천에 도착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선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고 민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어요. 사별하고 나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었고, 그런데 오늘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숨 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민식 씨, 이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뒷차라는 공간, 밤이라는 시간, 이 흔들림 도착하면 다 멈출 거예요. 그 말은 현실이었고 동시에 비겁한 방어처럼 들렸습니다. 민식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착해도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있을 수 없을까요? 하룻밤만이라도 당신이 괜찮다면.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식의 눈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완만한 커브를 돌며 객차가 다시 흔들렸고 그녀는 그 흔들림 속에서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엔 다 담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고 민식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미선의 눈빛은 여전히 망설임을 품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흐르고 있었지만 선택은 여전히 기로에 서 있었죠. 기차는 마지막 정차역인 광양을 지나 순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20분 남짓. 민식은 그녀의 무릎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사랑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누군가를 다시 안고 싶다는 게 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신이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 밤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담요 아래 두 사람의 손은 더 단단히 맞잡아졌습니다. 창밖엔 순천 시내의 불빛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현실로 돌아가는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묻듯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후회 안 해요? 민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오늘을 포기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택하겠어요. 당신과 함께. 그녀는 숨을 고르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나도 따라갈게요. 당신이 멈추지 않는다면 나도 안 멈출게요. 기차는 순천역 진입 안내 방송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여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두 사람은 함께 그 여운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천역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기차의 흔들림은 멈췄지만 민식과 미선의 심장은 여전히 전철 위를 달리는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목에 스카프를 여미며 민식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이네요. 민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역광 속에 그녀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고 그는 새삼스럽게 그 모습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둘은 미리 예약해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순천만 습지 근처 한옥 스타일의 조용한 숙소. 민식은 일찍부터 오늘 밤을 위한 용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선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죠.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손끝, 조심스레 내딛는 발걸음, 숨소리조차 낮춰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샤워 먼저 하세요. 제가 수건 챙겨드릴게요. 민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고 그 뒤로 미선은 자신의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명을 조정하고 살짝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묘한 결의와 떨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민식은 회색 셔츠 하나에 슬랙스를 걸쳐 입고 조심스럽게 나왔고 미선은 민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다녀올게요. 그녀가 욕실에 들어가고 남겨진 민식은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끝으로 벽에 걸린 그림을 스치고 커튼을 살짝 들쳐 창밖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골목, 간간이 지나가는 차량 소리,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누군가와 함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면 가운에 머리를 올린 채 민식의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던 민식의 눈이 그녀를 스치듯 바라봤고 그녀는 조용히 가운 허리끈을 감았습니다. 긴장되네요. 민식 씨도요? 민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처음이라서요. 낯설지만 아주 따뜻합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조용히 안겼고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침대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고 조심스러웠지만 뜨거웠습니다. 서로를 감싸 안는 손길, 멈칫거리는 숨소리, 그리고 마주한 눈빛 속엔 수십 년 묵은 외로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둘의 입술이 다시 닿았고 그 키스는 긴 여행 끝의 귀환처럼 깊고 느렸습니다. 새벽녘, 미선은 민식의 가슴 위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밤을 잊지 않을게요, 절대. 민식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오늘 나한테는 두 번째 생일 같은 날이에요. 창밖 하늘엔 희뿌연 새벽이 번져가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엔 어제와는 다른 확신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단지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한때 끝난 줄 알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의 재탄생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순천의 조용한 골목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얇은 커튼 사이로 새어든 햇빛이 민식의 눈꺼풀을 간지렸고 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미선은 깊은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침대 옆 협탁 위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미선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엔 이민정 약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 수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식은 곧바로 전화를 넘기려 했지만 미선이 눈을 떴고 화면을 보자마자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왜 벌써?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민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일 때문에요? 그녀는 가운을 여미며 창문 쪽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약국, 오늘 대타가 없는 날인데 아마 동업자가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민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그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깨는 조금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도망치고 싶다는 듯 불안했습니다. 그럼 빨리 돌아가야 하나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중얼였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어젯밤, 그리고 아침까지도. 그런데 이건 제 인생의 계획에 없던 일이라. 민식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거절이 될까 조심스러웠지만 대신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제만 생각할까요? 오늘은 오늘대로. 그게 현실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문득 울컥한 감정이 얼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 무섭거든요. 다시 누군가를 믿고 감정을 주는 게 이런 감정 자체가 내 삶엔 안 맞는 옷처럼 느껴져요. 민식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맞춰줄 수 있어요. 느리게 가도 되고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다만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 말에 미선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은 안심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결정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나서며 두 사람 사이엔 다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고 민식은 그녀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미선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지만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순천역 플랫폼 앞,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는 10시 45분이에요. 민식 씨는? 저는 아직 표를 안 샀어요. 그녀는 그 말에 놀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저 따라오실 생각은 아니시죠? 민식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저 어디로든 같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민식 씨, 나 당신한테 그런 감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안내방송이 흘렀고 서울행 기차가 플랫폼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멈췄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헤어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민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하자 민식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사라지는 기차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었던 시간은 너무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 깊이가 있었기에 그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미선은 익숙한 거리, 바쁜 약국,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일상 속에 파묻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민식과의 하룻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국의 선반을 정리할 때마다, 정수기 앞에 멈춰설 때마다 그의 말투, 손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약국 문을 닫고 나서도 그녀는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식의 번호, 저장하지 않았지만 기억 속에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던 그 순간 화면에 뜬 이름, 강민식. 심장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익숙한 저음이 들려왔습니다. 미선 씨 괜찮으세요?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식 씨,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숨소리가 길게 들렸고 이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순천에 남아 있었어요. 그냥 그 바닷가 근처에 며칠 있으면서 혹시라도 전화 올까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요? 저 그렇게까지 마음 쓴 줄 몰랐어요. 그 밤이 그냥 잠깐의 감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하루만 지나도 당신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음속 어딘가 깊이 자리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민식의 진심 앞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순천이에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서울 올라왔습니다. 당신 약국 앞에서 10분째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놀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로등 아래 익숙한 회색 코트를 입은 그가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본 순간 말보다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먼저 그의 품에 안겼고 그는 단단하게 그녀를 감쌌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말아요. 내가 먼저 갈게요. 그 마음 다시 흘려보내지 않을게요. 그 순간 둘 사이에 어떤 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되었고 두 사람은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선은 민식과 함께 걷는 길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습니다. 가로등이 늘어진 골목,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기척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녀는 그 손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볼까 고개를 숙였겠지만 오늘은 당당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주말마다 서로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갔습니다. 민식은 그녀의 약국에 들러 점심을 함께했고 미선은 민식의 작은 단독주택에 꽃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계절을 준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민식은 그녀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계절이 살아있어요. 그 말에 미선은 수줍게 웃었고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형식보단 함께 걷는 일상을 택했습니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때론 노부부처럼 서로를 챙겼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식은 고요한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마시는 커피는 싱겁게 느껴져요. 미선은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매일 와야겠네요. 싱겁지 않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해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를 걷다 민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반지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함께 걷는다는 의미. 그 안엔 작은 펜던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겨진 문구는 단순했죠. 당신과 함께한 시간, 내 삶의 봄. 미선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것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기분이에요.
민식은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야 진짜로 사랑을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바닷가 석양 속에 작게 물들어갔습니다. 기차에서 시작된 그 만남은 이제 인생의 긴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이름 없는 약속일지라도 매일의 눈빛과 손끝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어쩌면 기차와도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출발해 낯선 역에 정차하고 때론 되돌릴 수 없는 길을 달리기도 하니까요. 민식과 미선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외로움, 누구나 마음 깊이 바라는 따뜻한 연결, 그리고 주저하다 놓쳐버린 사랑에 다시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역에 잠시 정차한 인연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끝까지 함께 달릴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기차에도 그런 인연이 타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니어의 사랑,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